결혼식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여정의 시작이 되어야 했다. 수백 명의 하객, 진심 어린 서약, 완벽한 분위기가 어우러진 화려한 축제. 그러나 신부의 아버지가 준비한 예상치 못한 선물이 그들 인생 최고의 날을 악몽으로 바꿔놓았다.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이서연과 박민주는 대한민국 서울의 부촌 강남에서 불과 몇 달 차이로 태어났다. 그들의 가족은 오랜 시간 사업뿐만 아니라 깊은 유대관계로 얽혀 있었다. 그들은 성공과 안정이 보장된 특권의 세계에서 자랐지만 서연과 민준에게 그런 것들은 어린 시절의 소박한 기쁨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두 사람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껌딱지였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들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서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았기에 자주 함께 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통적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던 아버지들은 두 아이가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도 전부터 너희는 천생연분이라며 농담을 던지곤 했다. 그들의 유년기는 웃음과 모험으로 가득했다. 오후가 되면 넓은 정원에서 서로를 뒤쫓으며 뛰어놀았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공기 중에 맑게 울려 퍼졌다. 밖에서 놀지 않을 때면 나란히 앉아 책에 빠져들거나 상상의 세계를 만들거나 치열한 보드게임을 하곤 했다. 천성적으로 승부욕이 강했던 서연은 질 때마다 항상 재대결을 요구했다. 성장하면서 그들의 관계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방식으로 깊어졌다. 어떤 모임에서든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끌렸다. 그들의 우정은 신뢰와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이해를 바탕으로 힘들이지 않고 이어졌다. 학교에 입학하자 그들의 연결고리는 더욱 분명해졌다. 선생님들은 종종 그들이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하며 협력하는 방식에 감탄했다. 민주는 논리적이고 차분하며 체계적이었던 반면 서연은 대담하고 창의적이며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서연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공책에 낙서를 할 때면 민준이 부드럽게 그녀를 현실로 이끌어 주었다. 반대로 민준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기를 주저할 때면 서연이 그의 등을 떠밀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10살이 되었을 때 그들의 우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물론 사소한 다툼도 있었다. 민준의 현실적인 성격은 서연의 충동적인 면과 자주 부딪혔다. 하지만 그들의 다툼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다.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았고 그들의 관계는 사소한 일로 깨지기에는 너무나 소중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무언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처음에는 둘 다 알아차리지 못했던 작고 미묘한 변화들이었다. 민주는 서연의 웃음소리가 방 전체를 환하게 만드는 방식과 그녀가 짜증이 날 때 코를 찡긋거리는 사랑스러운 모습을 발견했다. 서연은 훌쩍 커버린 민준의 키, 소년의 티를 벗은 그의 얼굴 윤곽, 그리고 그에게 독특한 매력을 더해주는 조용한 자신감을 알아차렸다.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눈치챘다. 반 친구들은 너희 사귀냐? 라며 자주 놀려댔다. 처음에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은 더 이상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16살이 되었을 때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거부할 수도 없는 무언가였다. 더 이상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더 깊은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서연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서연은 민준이 보지 않을 때 그를 훔쳐보는 자신을 종종 발견했다. 어느 날 밤 힘든 시험 공부를 마친 두 사람은 서연의 집 옥상에 나란히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은 부드러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고 바람은 만개한 아카시아 향기를 실어날랐다. 그 고요한 순간 서연은 마침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질문을 던졌다. 만약 우리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민주는 그녀를 돌아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무슨 뜻이야? 만약 우리가 지금처럼 그냥 친구가 아니라면. 그녀는 둘 사이의 공간을 가리켰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상상해왔던 일이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다. 잠시 후 그가 대답했다. 생각해 본 적 있어. 서연은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가 그에게서 무엇을 보았든 그것은 그녀에게 확신을 준 듯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망설임이 섞여 있었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해로 가득 찬 미소였다. 그리고 그들이 미처 생각할 틈도 없이 그녀는 몸을 기울여 민준의 입술에 가볍고 짧은 키스를 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단순한 소꿉친구의 우정은 그들이 예상치 못했지만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 더 깊은 사랑으로 피어났다.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졌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었다. 그들은 함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워나갔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모두가 그들의 관계가 오래 갈 것이라 믿지는 않았다. 어떤 이들은 어린 시절의 사랑은 풋사랑일 뿐이며 언젠가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연과 민주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고 다른 사람이 그들의 미래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들은 각자의 꿈뿐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한 우정이 평생의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같은 도시에 있는 명문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다. 함께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또 다른 신호였다.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미래가 어떤 어려움을 가져다 주든 함께 맞설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자신들의 사랑이 얼마나 혹독한 시험에 직면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서연과 민주는 성인의 세계로 들어서면서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품고 있었다. 그들의 꿈은 어린 시절부터 수년에 걸쳐 조심스럽게 다듬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랑에 빠진 소꿉친구가 아니었다. 각자의 분야에서 큰 획을 긋기로 결심한 드높은 야망을 가진 개인이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전하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대학 생활의 자유와 도전에 힘들어하는 많은 어린 연인들과 달리 그들은 더욱 빛났다. 비록 서울에 있는 서로 다른 명문대학에 다녔지만 그들의 유대감은 굳건했다. 민주는 국내 최고의 건축학과에 진학하여 디자인의 세계에 몰두했고 서연은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며 한국의 풍부한 전통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인 미학을 결합한 오트쿠티르에 집중했다. 바쁜 학업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서로를 위한 시간을 냈다. 주말은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 도시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새로운 맛집을 탐방하거나 혹은 그저 몇 시간이고 함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보냈다. 그들은 밤샘 과제,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커져가는 꿈의 시련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모든 도전을 함께 헤쳐나갔다. 학업이 진행됨에 따라 각자의 분야에서 그들의 이름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민준의 교수들은 그의 비범한 재능, 즉 혁신과 역사적 건축에 대한 깊은 존중이 드물게 결합된 재능을 즉시 알아봤다. 그는 단순히 건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창조하고 있었다. 졸업반이 되었을 때 그는 국내 최고의 건축회사에서 모두가 탐내는 인턴십 기회를 얻었다. 서연 역시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었다. 2학년 때부터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며 맞춤 의상을 디자인하고 판매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플루언서들과 업계 전문가들이 그녀의 대담하고 화려한 디자인에 주목했다. 3학년 때는 유명 패션 하우스의 인턴으로 발탁되었고 신진 디자이너 쇼케이스에서 그녀의 디자인은 찬사를 받기 시작했다. 서연은 두려움이 없었다. 업계의 낡은 관행에 도전하는 것을 겁내지 않았고 패션계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은 굳건했다. 그들은 함께 성장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했으며 관계의 자연스러운 진화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다. 언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 서연은 민준을 깊이 사랑했지만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사회적 기대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 전에 먼저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민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평생의 약속이 주는 안정감을 갈망했지만 그녀를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다. 적절한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서연은 오래전부터 아름다운 풍경과 풍부한 문화에 매료되어 제주도에 가보는 것을 꿈꿔왔다. 그녀가 여행을 제안했을 때 민주는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임을 직감했다. 그는 몇 주 동안 약혼 반지를 품에 넣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여행은 꿈만 같았다. 그들은 드넓은 오름과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고급 리조트에 머물렀다. 아침에는 해안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즐겼고 오후에는 평야가 보이는 인피니티 풀에서 휴식을 취했으며 밤에는 무수히 많은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에 있었다. 서연은 주변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고 활기찬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을 스케치하며 기쁨에 넘쳤다. 민주는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평생 함께하고 싶은 여자는 그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넷째 날 밤, 그는 때가 왔다고 결심했다. 그는 광활한 자연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 둘만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촛불은 시원한 바람에 흔들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식사를 하며 서연은 미래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녀의 컬렉션, 브랜드의 방향성. 민주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울렸다. 음악.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사랑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함께 자랐고 나란히 꿈을 키웠어. 그리고 내 미래가 너라는 걸 의심해 본 적 없어. 서연은 그가 천천히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숨을 멈췄다. 민준이 내민 반지는 비할 데 없이 아름다웠다. 현대적인 세련미와 전통적인 의미를 결합한 맞춤 디자인 작품이었다. 중앙에 눈부신 다이아몬드는 화합과 영원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한국의 문양에서 영감을 받은 정교한 조각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재촉하는 거 아니야. 민준이 진심 어린 사랑을 담아 말을 이었다. 하지만 네가 내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라는 걸 알아. 지금 이든 1년 후든 10년 후든 기다릴게. 하지만 네가 준비됐다면 너의 남편이 되고 싶어. 생애 처음으로 서연은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를 휩쓴 감정의 파도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민준의 눈에서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명확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사랑으로 가득한 미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떨리는 웃음이 입술 사이로 터져 나왔다. 응, 그녀가 속삭였다. 수천 번이라도 응. 민준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자 주변의 세상은 사라졌다. 그녀가 그의 품에 안겼을 때 끝없는 제주의 밤하늘 아래 그들의 입술이 포개졌다. 그들은 자연의 소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밤의 소리. 그 순간 우주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빚어낸 듯했다. 그날 밤 그들은 손을 잡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결혼식, 가고 싶은 여행지, 꾸리고 싶은 가족. 그들의 꿈은 현재를 넘어 모험, 사랑, 그리고 평생 지속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앞으로 닥칠 시련은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에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결코 깨지지 않을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민준의 프로포즈 이후 서연은 여전히 아름다운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손가락에 끼워진 약혼 반지는 제주의 아침을 여는 황금빛 햇살의 반짝이며 그녀를 감싼 지극한 행복을 반영했다. 그녀는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의 숨결은 부드럽고 규칙적이었다. 그녀는 잠시 그 자세로 머물며 일어난 일의 현실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들은 약혼했다. 더 이상 함께 자란 연인도 야망으로 가득 찬 두 마음도 아니었다. 평생을 약속한 예비 부부였다. 마침내 민준이 잠에서 깼을 때 그가 처음 본 것은 서연의 빛나는 미소였다. 그녀의 눈은 지난밤의 행복으로 여전히 따뜻했다. 그들은 곧 결혼 준비로 세상이 떠들썩해질 것을 알았기에 그 아침을 고요한 순간 속에서 보냈다. 서울로 돌아오자 사랑과 흥분의 물결이 그들을 맞았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고 오랫동안 이날을 기다려온 그들의 부모님은 축하 파티를 여는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 그들의 약혼을 기념하는 소박한 모임이 열렸고 웃음소리,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길을 되짚는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어느 순간 민준의 어머니가 서연을 옆으로 불렀다. 그녀는 미소 띤 얼굴과 눈물을 머금은 채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단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속삭였다. 하지만 조용한 축하 행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금세 끝이 났다. 결단력 있고 목표가 뚜렷한 서연과 민준은 자신들의 경력에 쏟았던 것과 같은 열정으로 결혼 준비에 임했다. 이것은 단순히 호화로운 결혼식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 문화, 그리고 이야기를 진정으로 반영해야 했다. 첫 번째 큰 결정은 장소였다. 그들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는 곳을 원했다. 몇 주간의 탐색 끝에 그들은 제주도의 한 절벽이 대서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고급 리조트를 발견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끝없이 펼쳐진 푸른 파도가 만나는 곳, 푸른 자연에 둘러싸인 그곳이 완벽한 장소라고 느꼈다. 시간을 초월하고 영원한 그들의 사랑처럼 리조트를 거닐며 서연은 이미 결혼식의 정확한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다. 예식은 하얀 장미 캐노피 아래
하객들이 앉을 수 있는 야외 정원에서 열릴 것이고, 피로연은 거대한 유리 파빌리온에서 진행되어 해질녘 황금빛 햇살이 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올 것이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짭짤한 바람을 느끼며 테라스에 서 있을 때 민주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 모두 이곳에서 그들의 영혼이 시작될 것임을 알았다. 장소가 정해지자 세심한 계획이 시작되었다. 단 하나의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의 결혼식은 그들의 문화와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혼합한 걸 자기여야 했다. 완벽주의자인 서연은 모든 요소에 집중하느라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한국의 가장 권위 있는 디자이너 중 한 명이 디자인했으며 그들의 유산에서 영감을 받은 정교한 자수와 패턴이 특징이었다. 역사와 오트쿠티르의 융합이었다. 민주는 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는 않았지만 결혼식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사랑의 따뜻함과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준 사람들의 존재를 느끼기를 원했다. 하객 명단은 가족과 친구에서부터 패션계와 건축계의 유명 인사들까지 빠르게 늘어났다. 결혼식은 더 이상 사적인 축하 행사가 아니라 모두가 이야기하는 이벤트가 되었다. 잡지에 기사가 실리고 그들의 러브스토리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으며 그들의 결혼식이 사랑과 유산의 결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흥분 속에서 압박감도 커져갔다. 서연은 꽃 장식, 메뉴 시식, 좌석 배치 등 끝없는 결정에 파묻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될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그녀가 지칠 때마다 민주는 항상 곁에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숨을 고르고 쉬어가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라고 상기시켜 주었다.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라고. 혼란 속에서 그들은 작은 순간들에서 평화를 찾았다. 쉴 틈 없는 계획으로 하루를 보낸 후 자정 무렵 발코니에 나란히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결혼 후의 삶, 지을 집, 가고 싶은 여행지, 그리고 꾸릴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주는 종종 그녀를 놀리며 결국 재단으로 걸어오는 그녀를 보는 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서연에게 맡긴다고 말했다. 결혼식 전날 밤이 왔다. 전통에 따라 그들은 따로 잠을 자야 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자정 무렵 그들은 전화로 서로에게 속삭이며 밤의 고요 속에서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어린 시절 시작된 우정이 어떻게 이 순간으로 이어졌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대화 도중 서연은 그들의 결혼식이 아무리 아름답고 성대하더라도 그녀가 가장 기다리는 것은 민준에게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중요했기 때문이다. 수화기 너머로 민주는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인생에서 지금처럼 확신에 찼던 적은 없어. 결혼식 날 아침 산을 물들이는 첫 황금빛 햇살과 함께 밝아왔다. 하늘은 부드러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장식되었고 공기는 아래 바다의 짠 내음을 품고 상쾌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즐거운 웃음소리와 기대로 어우러지며 정원을 가득 채웠다. 분위기는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각각 다른 방에서 서연과 민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해 준비했다. 서연의 드레스는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었다. 움직일 때마다 빛나는 걸작이었고 그녀의 유산을 이야기하는 섬세한 자수로 장식되어 있었다. 거울 앞에 서자 어머니가 부드럽게 그녀의 베일을 정리해 주었다. 그녀의 눈은 감정으로 반짝였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순간은 서연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긴 여정을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리조트의 다른 편에서 민주는 거울 앞에 서서 아이보리색 턱시도를 매만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긴장 때문이 아니라 순간의 무게 때문이었다. 그의 들러리가 어깨를 툭 치자 그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준비됐어? 거울 속에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처음으로 민주는 의심 없는 미소를 지었다. 예식이 시작될 무렵 하객들은 하얀 장미 캐노피 아래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소음은 점차 잦아들고 마침내 기대감만이 감돌았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리자 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순간에 세상이 멈췄다. 웅장한 장소, 그들을 향한 수백 개의 시선, 수개월간의 세심한 계획, 모든 것이 사라졌다. 오직 이 순간만이 존재했다. 하얀 난초 부케를 든 서연은 확신에 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긴장이 아니라 강렬한 확신만이 있었다. 하객들의 부드러운 속삭임,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모든 것이 그녀의 귀에서 멀어졌다. 통로 끝에는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단순한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따뜻해졌다.
이것이 그녀가 꿈꿔왔던 삶, 오랫동안 상상해왔던 순간이었다. 리조트의 다른 편, 정원에 서 있던 민주는 들러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압박감에 익숙했다. 웅장한 건축 디자인을 발표해봤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휘해봤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하지는 못했다. 조금 전 아버지가 찾아와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조언을 남겼다. 그의 들러리는 긴장을 풀어주려 그를 웃게 만들었지만 이것은 긴장이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확신에 찬 감정이었다. 그는 이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에 대한 사랑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자 평생을 묶을 약속의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정원은 아름다움의 걸작이었다. 하객들은 탁 트인 하늘 아래 화려한 꽃들이 길게 늘어선 길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다. 아래로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의 전경이 보였다. 지는 해의 황금빛이 주변을 감싸며 풍경의 마법을 더했다. 산들바람은 파도의 잔잔한 소리를 실어왔고 그 꾸준한 리듬은 민준의 심장 박동과 공명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거대한 문이 열렸다. 서연이 나타나자 모든 것이 멈췄다. 그녀의 뒤로 비치는 햇살은 그녀의 모습을 기적적인 빛으로 감쌌다. 시간은 느려지는 듯했다. 그녀의 모든 발걸음은 목적이 있었고 그녀의 베일은 바람의 속삭임처럼 등 뒤로 흘러내렸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세상 전부였다. 서연은 하객들의 감탄이나 그녀가 등장하자 일제히 숨을 멈추는 소리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오직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소꿉친구, 그녀의 길잡이, 그녀의 진정한 사랑. 그에게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졌다. 그녀의 곁에서 아버지는 조용한 자부심을 안고 걸었다. 그의 팔을 단단히 잡고 아침 내내 그는 조용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서연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그것은 자신의 딸이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는 달콤 쌉싸름한 순간이었다. 재단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민준을 마주했다. 잠시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동의의 표시로 살짝 고개를 끄덕인 후 물러났다. 예식이 시작되었다. 모두가 주례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서연과 민준에게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들의 세계는 둘 사이의 공간으로 축소되었다. 마주잡은 손의 온기, 이미 서로의 눈빛 속에 답이 담겨 있어 굳이 말할 필요 없는 약속들. 그리고 서약의 순간이 왔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민준의 손을 꼭 잡은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그녀는 민준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삶의 기반이었으며 모든 성공과 시련 속에서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도전이 닥쳐오든 항상 민준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이 얼마나 빨리 시험에 들게 될지 몰랐다. 정원 밖 리조트 기둥 뒤에서 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조용하지만 강렬한 존재감.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 완벽한 날을 망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단 안에서 서연과 민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였다. 민준이 약속과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서약을 낭독하는 동안 예식의 평화는 곧 깨질 것이었다. 그리고 한순간에 그들의 영원의 시작이 되어야 했던 날은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갑자기 변할 것이었다. 그날 밤은 완벽한 꿈이었다. 황금빛 조명, 웃음소리, 그리고 영원한 기쁨의 춤 속에서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 하객들은 빛나는 샹들리에 아래에서 축하를 이어갔다. 거대한 파빌리온의 유리는 아래 바다에서 반짝이는 빛의 방울들을 반사했다. 하지만 환희의 한가운데 예상치 못한 선물이 도착했다. 방 한가운데 서연의 아버지가 섰다. 달콤하지만 의미심장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그려졌다. 그의 존재감은 축제의 소음을 잠재웠고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점차 그에게로 향했다. 오늘 밤은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있었다. 단순한 결혼식 밤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밤입니다. 정적의 물결이 뒤따랐고 테라스로 통하는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밖 리조트의 전용 헬기 착륙장에는 매끈한 검은색과 금색의 헬리콥터가 기다리고 있었다. 회전날개는 시간 속에 멈춘 듯 그들 중 누구도 잊지 못할 비행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서연의 눈은 놀라움으로 빛났다. 그녀는 경이로운 표정으로 민준을 돌아보았다. 아빠, 이게 뭐예요? 그녀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의 시작을 위한 선물이다. 해안선을 따라가는 야간 비행. 세상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기 전
잠시의 평화. 하객들로부터 흥분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스릴과 감탄이 주변에 뒤섞였다. 잠시 침묵하던 민주는 낮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꿈만 같아. 그가 서연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진짜야. 그녀는 헬리콥터로 다가가며 그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다. 서연의 아버지는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이 남자의 어깨에 단단히 얹혔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노인이 말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고 기도였으며 주어진 신뢰였다. 민주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객들을 돌아보았다. 아래에 남겨둔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깜박이는 촛불들을. 한순간에 그들은 밤의 고요 속으로 솟아올랐다. 반짝이는 해안선 위로, 끝없는 하늘 아래로. 아래 세상은 장난감처럼 보였다. 어둠 속에서 춤추는 작은 불빛들. 바다는 거대한 은빛 담요 같았다. 서연은 민준의 어깨에 기댔다.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스치게 내버려 두었다. 믿을 수 없어. 그녀가 속삭였다. 민준은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너만큼은 아니야. 하지만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다. 날카로운 돌풍이 갑자기 헬리콥터를 흔들었다. 마치 무언가가 허공에서 그것을 잡아채는 것 같았다. 서연은 민준의 팔을 꼭 잡았다. 방금 뭐였어? 조종사가 조금 전까지 침착했던 그가 헤드셋을 통해 말했다. 갑작스러운 돌풍입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초 후 더 강한 흔들림이 그들을 덮쳤다. 기체 전체가 살짝 기울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의 징조였다. 조종사가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예상치 못한 측풍인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안심시키려는 듯 꽉 쥐었다. 걱정 마,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 자신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날카로운 경고음이 조종석을 가득 채웠다. 경고, 시스템 오류, 제어판의 불빛들이 번쩍였다. 경보음이 객실 전체를 감쌌다. 무슨 일이야? 서연이 속삭였다. 그녀의 가슴이 공포로 두근거렸다. 조종사는 이제 조종관을 굳게 잡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있어요. 통제력을 잃고 있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은 같은 공포,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같은 체념을 비추고 있었다. 헬리콥터가 다시 흔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격렬했다. 마치 무언가가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민준아! 기체의 한쪽이 더 가파른 각도로 곤두박질 치자 서연이 숨을 헐떡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래에서 부드럽게 흐르던 바다는 이제 그들의 시야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는 괴물처럼 지금 당장 착륙해야 합니다. 절박한 목소리가 그들의 헤드셋을 채웠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거대한 굉음이 공기를 찢었다. 회전 날개는 비명을 지르는 듯 하더니 이내 부서져 나갔다. 그리고 한순간에 그들은 추락하고 있었다. 민주는 서연을 껴안았다. 그의 팔이 그녀를 단단히 감쌌다. 닥쳐올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그는 자신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는 바람 소리, 경보음 소리,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세상의 굉음 속에 사라졌다. 그리고 그때 격렬한 충돌, 검은 정적, 사랑의 밤은 이제 상실의 밤이 되었다. 그리고 물과 어두운 하늘 사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들이 했던 약속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함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땅이 너무나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너무 빠르고 너무 갑작스러웠다. 생각할 시간도, 비명을 지를 시간도 없었다. 오직 귀청이 터질 듯한 바람 소리, 번쩍이는 붉은 경고등, 그리고 이 밤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현실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충돌. 헬리콥터가 산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부딪히는 순간 세상은 혼돈 속으로 폭발했다. 격렬한 굉음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구부러지는 쇠의 끔찍한 소리, 부서지는 회전 날개에 소름 끼치는 비명, 산산조각 나는 유리의 날카로운 소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끔찍한 교향곡으로 합쳐졌다. 한때 매끄럽고 통제되었던 비행은 악몽이 되었다. 그리고 추락 직전 마지막 순간 민주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다. 그는 서연을 끌어안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보호했다. 충격의 힘은 기체를 찢어발겼다. 앞 유리는 안쪽으로 폭발했고 날카로운 파편들이 객실 안을 난무했다. 이제 쓸모없어진 회전 날개는 풍경을 베어낸 후 망가진 금속 더미로 접혔다.
헬리콥터의 꼬리 부분은 구겨진 종이처럼 찌그러졌고 파손된 연료 탱크가 충돌과 함께 불타올랐다. 불타는 폭발이 어둠 속에서 터져나와 짙은 연기를 뿜어냈다. 그리고 정적, 무겁고 끔찍한 정적이 추락의 잔해를 감쌌다. 극심한 파괴 후에만 찾아오는 그런 종류의 정적이었다. 차갑고 신선했던 밤 공기는 불길이 기체에 남은 부분을 탐욕스럽게 집어삼키면서 뜨겁고 숨막히게 변했다. 연기는 부서진 파편들 주위로 소용돌이 쳤고 흔들리는 불꽃을 배경으로 어두운 경고처럼 보였다. 추락한 헬리콥터는 위태로운 절벽에 멈춰 섰다. 절반은 바위에 기대어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아래 바다가 성나게 요동치는 깎아지른 절벽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었다. 한때 호화로웠던 항공기는 자체 무게에 삐걱거리며 언제라도 완전히 추락할 것처럼 조금씩 움직였다. 망가진 금속 안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희미한 소리, 타오르는 불길에 맞서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소리였다. 서연아, 고통에 찬 희미한 신음이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그녀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몸은 고통과 혼란의 덩어리였다. 날카롭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머리를 감싸 생각을 흐리게 했다. 뜨거운 피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을 따갑게 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으려 했었다. 여기가 어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녀는 결혼식, 피로연, 헬리콥터, 추락을 기억해냈다. 민준아. 날카로운 공포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머릿속의 안개를 찢어발겼다. 그녀는 고개를 움직이려 했지만 모든 움직임은 몸을 찢는 새로운 고통을 가져왔다. 팔다리는 무겁고 반응이 없었다. 마치 자신의 몸이 자신을 배신한 것 같았다. 그녀는 숨을 참고 떨리는 손가락을 억지로 움직여 연기로 가득 찬 두꺼운 공기를 더듬었다. 그녀의 손이 무언가에 닿았다. 단단하고 따뜻하고 익숙한 것, 민준이었다. 그는 부서진 좌석에 기대어 있었다. 얼굴은 피와 검댕으로 뒤덮여 있었다. 한때 깨끗했던 하얀 턱시도는 찢어지고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간신히 약하고 불규칙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희망의 물결이 서연을 감쌌지만 곧바로 공포로 바뀌었다. 상황은 매 순간 악화되고 있었다. 그들 뒤의 불길은 헬리콥터의 남은 부분을 계속해서 집어삼키고 있었다. 부서진 전선에서 튄 불꽃이 젖은 땅에 흩뿌려졌다. 파손된 기체가 다시 한번 움직였다. 그들 아래의 금속이 위험하게 삐걱거렸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의 운명은 하나뿐이었다. 산채로 불타거나 절벽 아래로 떨어지거나. 그녀는 억지로 민준에게 손을 뻗었다. 모든 움직임은 수천 개의 칼날이 살을 찢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인 결의를 품고 그를 향해 기어갔다.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거의 속삭임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잡고 약해진 몸이 허락하는 한 힘껏 흔들었다. 정신 차려. 불안한 순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마침내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희미한 신음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약하고 멀었다. 마치 모든 단어가 엄청난 노력을 요하는 것 같았다. 그의 손이 움직여 그녀에게 닿으려 했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듯했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였다. 그녀는 민준을 더 세게 흔들었다. 정신 차려야 해, 민준아. 여기서 나가야 해.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추락한 헬리콥터가 다시 한번 삐걱거렸다. 길고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그녀의 몸에 새로운 공포를 심어주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이 닥친 재앙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었다. 그들 아래 땅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바위에 긁히는 금속에 느리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서연의 가슴에 극심한 공포를 심어주었다. 추락한 헬리콥터의 잔해는 천천히 조금씩 절벽 가장자리로 미끄러지고 있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의 목숨을 구할 방법은 없었다. 그녀는 상처투성이 몸에 남은 힘을 쥐어짰다. 민준의 팔 아래로 자신의 팔을 넣고 추락으로 찢어진 동체에 부서진 가장자리를 향해 그를 끌기 시작했다. 모든 움직임은 갈비뼈에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고 모든 숨결은 고문이었다. 등 뒤에서 불길이 맹렬히 타올랐고 그 열기가 그녀의 피부를 스치며 앞으로 나아가게 짙고 숨막히는 연기가 공기를 가득 채워 목을 태웠다. 폐는 안도를 갈망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민주는 거의 의식이 없었다. 그들이 기어가는 동안 그의 몸은 그녀의 품에서 생명 없이 매달려 있었다. 그의 희미한 고통의 신음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하지만 그는 저항할 힘이 없었다. 너무 약했고 무의식의 가장자리에 너무 가까웠다. 마지막 노력으로 서연은 무너진 기체 밖으로 그들을 끌어냈다. 그들의 몸이 바위투성이 땅에 닿자마자 또 다른 강력한 폭발이 주변을 뒤흔들었다. 그 힘은 그들을 절벽 아래로 내동댕이 쳤고 민준을 그녀의 소나귀에서 떼어놓았다. 서연은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히기 전에 고통을 거의 인지하지 못했다. 충격에 숨이 막혔다. 현기증이 나고 숨을 헐떡이며 그녀는 기어서 돌아가려 애썼다. 민준아, 그녀는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그를 발견하고 심장이 멎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몸의 고통을 무시하고 그녀는 그에게 기어갔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약하지만 맥박이 있었다. 숨결은 얕았지만 여전히 존재했다. 눈물이 그녀의 시야를 가렸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감쌌다. 나랑 있어줘. 민준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발 나랑 있어줘. 그들 위에서 헬리콥터의 잔해가 다시 한번 삐걱거렸다. 금속의 절망적인 비명과 함께 추락한 기체의 남은 부분이 마침내 중력에 굴복했다. 그것은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그녀는 바다 아래에서 폭발하기 직전 간신히 움직였다. 밤의 어둠을 찢는 불길, 절벽의 바위들이 흔들렸고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의 강한 물보라를 일으켰다. 그리고 정적, 귀가 먹먹하고 숨막히는 정적. 하지만 서연은 그것을 무시했다. 그녀의 모든 관심은 민준에게 그의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내리는 것에 피의 흔적 아래 창백한 그의 얼굴색에 쏠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마를 그의 이마에 대고 그를 현실로 끌어당기려 애썼다. 멀리서 바람에 실려온 거의 속삭임 같은 소리. 사이렌, 도움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민준을 바라볼 때, 그의 몸이 그녀의 품에서 무겁게 느껴질 때 그녀는 그것이 제때 도착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들 뒤에서 불길은 계속 타올랐다. 그 열기가 그녀의 등을 스쳤다. 그녀는 민준을 꽉 껴안았다. 마치 그를 붙잡는 것만으로도 그가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듯이. 민준이 살짝 움직였다. 그녀의 약한 소나귀에서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서연아,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그의 목소리는 약하고 희미했다. 서연의 눈물이 그의 뺨에 떨어졌다. 버텨 그녀가 간청했다. 그의 얼굴을 단단히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그의 이마 가장자리에 맺힌 피를 닦아주었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마. 그의 눈이 깜박였다. 시선은 흐릿했고 그녀와 그를 삼키려는 어두운 절벽 사이를 오갔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움직임, 금속과 돌에 깊고 무서운 삐걱거림, 폭발의 충격으로 헬리콥터의 남은 부분이 분리되었고 마지막 조각이 절벽 가장자리에 겨우 매달려 있었다.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었다. 너무 가까웠다. 서연은 움직였다. 그녀는 다시 민준을 들어올리려 애썼다. 그의 어깨 아래로 팔을 감쌌다. 모든 움직임은 피로와의 전쟁이었고 상처의 극심한 고통과의 전쟁이었으며 그들을 절벽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과의 전쟁이었다. 민준아, 그녀는 그를 세우려 했지만 그는 다시 그녀의 품으로 쓰러졌다. 그의 몸은 너무 무거웠고 너무 약했다. 그는 사라지고 있었다. 무너져 내리는 기체가 다시 한번 위협했다. 마지막 경고, 민준아, 그의 숨이 잠시 멈췄다. 약하고 끊어졌다. 괜찮아. 그가 절망적으로 속삭였다. 안 괜찮아. 그가 희미하게 대답했다. 불길의 포효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는 눈을 꼭 감고 그녀를 꽉 잡았다. 우린 여기서 나갈 거야. 알겠지? 우린 안전할 거야. 우리가 해결할 거야. 그의 입술이 살짝 열렸다. 숨결이 떨렸다. 사랑해. 그리고 그녀 안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러지 마. 그녀가 흐느낌 속에서 거의 알아들을 수 없게 말했다. 작별 인사하지 마. 우린 살아남을 거야. 제발 싸워. 하지만 산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 아래 갑작스럽고 격렬한 흔들림. 바위들이 무너졌다. 그리고 절망적인 순간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의 느낌. 중력이 그들을 심연으로 끌어당기는 동안 그들을 강타하는 바람의 돌진.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민준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동안 불타는 잔해는 위에서 그녀의 시야에서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충돌. 단단한 바위와의 잔인한 충돌. 그 힘은 그녀의 숨을 앗아갔고 고통은 그녀 몸의 모든 섬유를 찢었다. 아래 세상은 소용돌이쳤다. 바다는 포효했고 파도는 그들의 상실을 애도하듯 깎아지른 바위에 부딪혔다. 위에서는 불타는 잔해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될 밤의 마지막 흔적. 그리고 멀리서
사이렌이 울부짖었다. 너무 늦게, 너무 멀리.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 서연의 몸은 비극에 부서진 잔해 가운데 생명 없이 누워 있었다. 한때 깨끗하고 순수했던 웨딩드레스는 찢어지고 피와 재로 더러워져 있었다. 한때 우아하게 흘러내렸던 섬세한 천은 이제 그녀의 몸에 단단히 달라붙어 차갑고 무자비한 바위를 향해 부드럽게 속삭였다. 한때 세심하게 손질되었던 그녀의 검은 곱슬머리는 이제 엉망이 되어 검댕과 먼지로 가득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구부러진 채로 남아 있었다. 마치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잡으려 했던 것처럼 멀지 않은 곳에 민준의 몸은 날카로운 땅 위에 어색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그의 팔은 마치 어둠이 닥쳐오는 순간에도 여전히 그녀를 보호하려 했던 것처럼 뻗어 있었다. 한때 화려함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던 그의 예복은 찢어지고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의 가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숨은 첫 번째 구조대원들이 산 정상에 도착하기 오래전에 이미 떠나 있었다. 밤은 다시 정적을 되찾았다. 그들 위로 수색대의 밝은 빛이 연기를 뚫고 비극이 남긴 극심한 파괴를 비추었다. 구조팀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들이 절벽 가장자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움직임은 느려졌다. 재앙의 대부분의 잔해는 이미 심연으로 떨어져 버렸다. 남겨진 시신들만이 일어난 비극에 대한 답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쓰라린 현실에 직면했을 때 마지막 메시지가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온 세상을 뒤흔들 발표였다. 생존자 없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웃음소리와 음악이 공기를 가득 채웠던 결혼식장에서 그 소식은 불길처럼 퍼져나갔다. 놀라움의 외침은 비통의 절규로 변했다. 불씨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으로 바뀌었다. 어머니들은 쓰러졌고 아버지들은 마치 그들을 집어삼키는 고통을 막으려는 듯 가슴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친구들은 손을 꼭 잡고 떨었다. 사랑과 축하의 밤이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날 수 있었는지 받아들이지 못했다. 서연의 아버지는 움직이지도 숨을 쉬지도 못한 채 서 있었다. 딸을 잃은 상실에 무게에 짓눌려 그의 아내의 통곡은 밤속으로 파고들었다.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강렬해서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평생 남을 비통으로 가득 찬 소리였다. 한때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민준의 부모님은 서로를 굳게 붙잡았다. 그들의 슬픔은 아들의 부서진 꿈에 반영되었다. 흩어진 꽃잎과 반쯤 남은 샴페인 잔들 사이에는 결코 오지 않을 미래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평생 지속되어야 했지만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사랑. 아래 고요한 산에서 천 조각 하나가 바람에 부드럽게 날아올랐다. 추락으로 찢어진 서연의 베일은 무게 없이 떠올랐다. 한때 밝게 타올랐던 삶과 사랑의 마지막 속삭임. 그것은 천천히 내려와 바위 틈 사이에서 자라는 야생화들 사이에 내려앉았다.